안녕하세요. 현철현답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또 뭔가요? 오늘 현답을 주실 주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다른 것보다 더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무엇인가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 12월 29일 날 제정이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제 제정되고 공포됐는데, 일단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에 47개국에서 2013년에 8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 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 대무역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의 우려가 있음. 이때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방위산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최근에 폴란드의 K2나 K9이나 경공격기 이런 게 이제 수출이 되면서 당연히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어쨌든 2015년경에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위산업 기술만 좀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위사업법, 대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이렇게 나눠서 각 사안마다 규율을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으로 일관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소할 때 기술 유출로 기소를 그런 사례는 없어요. 산업기술 유출로 기소된 사례는 없어요. 방위사업법이나 대무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순전히 기술 유출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예전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재 2023년이죠. 2023년 기준으로 아직 볼 수가 없으니까 2022년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2022년 대법원 사법 영감을 보면 2022년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으로 가게 된 경우가 딱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지정고시가 2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고시에 따르면 8대 분야 45개 분류로 총 123개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중 몇 개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인체계 이런 거 있고요. 스텔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산업기술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방위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국방과학연구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은 이게 뭐가 해당되는지 여부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니까 이제 처벌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벌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란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 공개라는 것은 비밀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공개하는 행위, 또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또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총 3가지입니다. 산업기술 유출과 거의 유사하나 유형은 산업기술 유출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유독 차이가 나는 점은 대상기관, 즉 국방과학연구소나 기업 등의 장은 위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는 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해경, 국군방첩사령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 신고하도록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 등을 하여 1회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기술 유출에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유출 행위자한테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방위산업이니까 방위사업청장이나 국정원장이 이렇게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여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호기반 구축 등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기관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등 행위를 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나 산업기술 유출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겁죠. 산업기술 유출이나 국가핵심 기술 유출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경우는 20년 이하입니다. 왜 이런가 하면 방위산업기술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주력전차나 K9 자주포나 KF-21이나 이런 거에 관한 어떤 도면이나 어떤 기술 체계 이런 게 유출이 됐으면 북한에서 예를 들어 거기에 관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더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방위산업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작년에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행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랑 원리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사건을 해본 사람이 당연히 이제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떤 사건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건의 현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